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인천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평에선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60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인천 학원 강사의 코로나19 확진 이후 3차 감염까지 발생했는데요. 정기석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경기도에 이어 일부 기초지자체들도 외국인들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지급 기준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최근 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재난 기본소득 효과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2, 3월 대비 4월 매출이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인천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추가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부평에서는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60대 확진자도 나왔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이재필 기자, 이태원 클럽과 연관해서 인천에서 추가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63세의 부평구에 거주하는 남성이 14일 오후 11시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용산구 거주 남성에 있는데 이 남성의 아버지입니다. 네. 이 남성의 외할머니, 80대 고령인데요. 이 외할머니도 앞서서 확진 판정을 받았죠. 네. 그러니까 이 한 가정에서 아들, 아버지 그리고 외할머니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연수구에 거주하는 10살 여학생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네네. 이태원의 클럽을 다녀온 후에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의 학원 강사가 있었잖아요. 이 학원 강사의 수강생들이 연달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확진 판정을 받은 수강생 중 한 명과 접촉을 한 바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난 8일 연수구의 모 학원에서 만났다고 하는데 이후 이 여학생은 복통 등의 증세를 보였고 결국 검체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이태원에서 시작된 감염이 우리 지역사회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모습인데 부평 구민이 확진 판정을 받고도 자가격리 지침을 어겼다고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60대 남성인데요. 지난 7일 아들을 포함한 가족들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이 남성도 이 아들은 지난 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때문에 이 남성도 아들의 확진을 확인하자마자 부평구 보건소 선별 진료소를 찾아서 바로 검체 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때는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네. 하지만 확진자와의 접촉한 접촉자인 만큼 2주간 자가 격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를 어기고 많이 돌아다녔어요. 검사를 받은 날이 이제 10일부터 자가 격리를 어겼는데 좀 보면 10일에는 구로구의 친척집을 방문을 했고요. 11일에는 금천구 건설 현장과 부평의 병원 그리고 약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때 버스를 이용하기도 했는데요. 네. 12일에는 부계역과 구로역 등 지하철역과 금천구의 건설 현장 그리고 마트도 다녀왔습니다. 13일에도 마트와 문구점을 방문을 했는데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참 많이도 돌아다녔죠. 네. 12일부터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리고 14일 다시 부평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았고 이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인천 102번 확진자죠. 이 학원 강사 이 확진자가 직업을 무직이라고 속여서 참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더니 이번에는 자가격리를 어긴 이런 사례도 나오는군요. 인천시가 직업을 속여서 이 방역 체계를 흔든 학원 강사를 고발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번 이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확진자에게는 어떤 조치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부평구는 자가격리를 어긴 확진자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현재 이 확진자의 정확한 동선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 동선 확인 작업이 마무리가 되면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 고발 절차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이재필 기자였습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에서 학원 강사 확진자에 의해서 3차 감염으로 추정된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인천 102번 확진자와 관련해서 추가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3차 감염까지 진행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예, 3차 감염이 된다고 봐야 되고요. 음. 문제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2차 환자 또 1차 환자 이런 분들이 이곳저곳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밝혀진 것은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일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감염원을 찾아서 확진자를 밝혀내고 음. 접촉자를 차단하는 그런 정책을 계속 펼쳐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그런데 이 학원 강사인 인천 102번 확진자가 조사 과정에서 무직이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동선에 대해서 처음부터 좀 사실대로 이야기했다면 이 추가 감염을 좀 막을 수 있었을까요? 당연하죠. 음. 이것은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네. 거짓말을 하는 순간부터 밝혀질 때까지 그 시간 동안 본인이 옮긴 다른 모르는 환자들은 확진자가 될 사람들은 그 시간에도 계속 감염을 전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시간은 우리가 하루가 뭐 금방 지나가지만 하루라는 시간은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을 다투어서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간과의 싸움이다라는 설명을 해주셔서 이제 다시는 이런 사례가 나오면은 안 될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서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어서 참 우려스러운데 이미 지역사회 광범위하게 확진자가 퍼져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미 이 지역사회 감염은 일찌감치 시작됐다고 보는 음, 것이고요. 다만 그 지역에 따라서 많이 생기느냐, 조용한 감염이 이루어져서 잘 모르고 지나갔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그냥 우연히 걸리듯이 지금 코로나19도 이제는 우연히 걸리게 되는 그런 병이 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라는 말씀이신데 더 염려스러운 건 무증상자 그리고 이 경증 환자 같은 이 깜깜이 환자가 많은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대규모 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태원에서 시작한 이 병과 그 다음에 또 다른 유흥가에서 시작한 이 병들이 조용히 시작됐지만 지금 이제 한두 군데씩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도 앞으로도 대유행은 아니지만 여기저기서 작은 불들이 생길 겁니다. 지금 뭐 네. 인천 지역에서 생기고 있는 그런 발생을 비롯해서요. 다만 큰 불을 만나면 안 됩니다. 대구와 같이 큰 불을 만나면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치료하는 의료기관에서 감당을 할 수가 없으면 안 되고. 그러나 앞으로 이 사태가 지금 이번 사태가 가라앉는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회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서 확진자를 가려내야 하고 증상이 없더라도 접촉자들은 스스로 신고를 해서 검사를 받아보는 그런 성숙된 방역 문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전 모두가 조심해야 하는 요즘인데 지금 정부의 생활 속 거리 두기가 다시 한번 이 사회적 거리 두기로 전환돼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이 주의해야 할 행동 요령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세요. 지금 와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간다는 것보다는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좀 더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정부가 생활 방역으로 넘어갈 때 구체적인 지침을 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일정 면적에서 일정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지 않게 한다든지, 환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이런 좀 세부적인 지침을 못 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여기저기서 지역 발생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자체가 나서서 좀 더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그다음에 실제 현실을 반영하는 그런 정책을 내놓고 같이 가자고 동참을 권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딱 두 가지예요. 사회적 거리 지키기, 많이 모여 있을 때는 마스크 끼고 사회적 거리 두고 하는 음. 이런 부분들을 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계속 염두에 두고 최선을 다해서 개인 생활 방역을 생활화해야 된다. 그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난해 15만 명 가까이 방문한 부천의 봄꽃 명소인 백만송이 장미원이 개장을 앞두고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부천시는 지난주까지 장미원 개장을 위해 주차장 확보 등의 준비를 해왔지만 이태원발 코로나19 상황으로 결국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덕천 부천시장은 개인 SNS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인해 이번 장미원의 문을 닫는 대신 오는 가을에 장미를 개화시켜 시민들에게 선보이겠다고 전했습니다. 160여 종의 장미가 식재된 도당산 백만송이 장미원에는 5월 말이 되면 매년 수십만 명의 나들이객이 찾고 있습니다. 지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재난 기본소득. 하지만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인데요. 경기도에 이어 일부 기초지자체들도 외국인들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 어디까지 줘야 하느냐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몽골인 아리오나 씨. 한국에 온 지는 14년째, 김포에서 식당을 운영한 지도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요즘처럼 생활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시작하고 손님이 아예 없어지고 원래는 많은 손님 있는 식당 아닌데도 더 없어졌어요. 남편과 아이들은 지자체 재난 기본소득이라도 받았지만 가족인 아리오나 씨는 이마저도 어려웠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아리오나 씨에게도 작은 기대가 생겼습니다. 김포시가 일부 외국인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부터입니다. 결혼하고 살고 있는데 왜 인정하지 않을까요?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는데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아이 키우고 있는 한국 사람처럼 대우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사람처럼. 아리오나 씨처럼 결혼을 통해 이주한 외국인이나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은 오는 6월부터 김포에서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합하면 일반 시민과 같은 15만 원. 신청은 6월 1일부터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사용 방법도 기존과 같습니다.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김포에서 살고 있고 직장도 다니면서 세금도 내고 있는데 왜 우리들은 제외가 되느냐 좀 이런 민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해서 재난기본소득을 주신다고 해서 이제 김포시에서도 경기도와 기준을 맞춰가지고 다만 좋은 취지를 살리려면 지급 기준에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나 방역 효과를 위해서라도 지급 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가 경기도로 하면 한 10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총 60만 정도 되는데요. 그들 중에 50만이 배제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재난소득이 있어야 이분들도 방역 활동을 하고 자가격리도 필요하면 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찾아온 위기를 함께 넘자며 도입된 재난기본소득. 갑자기 찾아온 감염병 앞에서 모두가 동등해야 한다는 취지가 어디까지 적용돼야 할지 고민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이 15일 끝으로 오부 요일제 신청이 마무리되면서 16일부터 마감일인 오는 31일까지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지원금을 온라인과 모바일로만 신청할 수 있어 민원이 잇따랐는데요. 15일부터는 카드사 콜센터와 자동응답 시스템 ARS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통해서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고 주민센터에 방문해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아도 됩니다. 지원금은 세대주의 거주지가 있는 광역시와 도내 가맹점에서 오는 8월 31일까지 써야 합니다. 의정부 306 보충대. 두려움 반, 설렘 반으로 이곳에 입대했던 날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곳은 6년 전에 폐쇄돼서 지금은 옛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의정부시가 이곳을 문화체육복합단지로 만들기 위해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매주 화요일만 되면 자동차와 사람으로 북새통이 됐던 곳. 서부전선의 관문 306 보충대입니다. 입영자와 가족들까지 포함해 연간 50만 명이 찾던 곳입니다. 지난 2014년 마지막 입영자를 받은 306 보충대는 60여 년이 넘는 세월을 뒤로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6년여의 시간이 흐른 뒤 입영의 첫 관문은 굳게 잠겨 있습니다. 식당 몇 곳만 자리를 지키고 있고 그나마 있는 곳도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그렇죠. 식당도 많이 떠났죠. 열긴 열어놨는데 식당이 안 돼요. 의정부 시는 부대가 폐쇄된 이후 이곳의 활용 방안을 고민해왔습니다. 지난 2018년 타당성 용역을 진행해 이 일대를 문화와 체육, 관광이 함께 이루어지는 복합단지로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발 면적은 총 30만 제곱미터, 민간 투자 방식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의정부시는 최근 투자자 찾기에 나섰습니다. 8월 중에 우선 협상자를 선정을 하여 이후에 그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해서 저희 예상으로는 11월쯤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금력을 갖춘 사업자가 개발에 뛰어들지가 사업 성패의 핵심입니다. 정부의 협조도 중요합니다. 개발 대상지일 때는 모두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 규제를 풀어야만 개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의정부시는 민간 사업자가 선정되면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가 306 보충대 일대에 추진하려던 택지 개발 사업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한 주간의 경기도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경기도 시간입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역 경제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잔인하게 개를 불법 도살한 농장주들이 적발됐습니다. 주간 경기도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자영업 점포의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가 최근 지역화폐 가맹점 1,000곳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 효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2, 3월 대비 매출이 1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식품 음료 부분이 89%로 가장 높았고 상권 유형별로는 67%가 응답한 전통시장이 가장 높았습니다. 또 재난기본소득이 종료되는 오는 8월 말 매출도 가맹점포 절반인 48%가 2, 3월 대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불법으로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농장주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평택과 안성에서 개를 사육하는 농장주 2명을 동물학대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전기가 통하는 쇠고챙이를 이용해 개를 감전사시키는 등 잔인하게 도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또 음식물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개에 먹이를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3월 30일부터 한 달 가까이 도내 135개 농약 비료 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2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유형별로는 농약 약효 보증기간 경과와 무허가 장소에서 보관 판매한 사례가 각각 8곳으로 가장 많고 비료 보증 표시를 하지 않은 곳이 4곳, 미등록 생산 판매 업소가 2곳 등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천 물류 창고 화재 등 산재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노동경찰 확대와 지방정부의 노동경찰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지사는 최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간담회에서 산재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엄정한 형사 책임과 징벌적 배상이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며 노동경찰 확대와 그 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2대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비전위원장이 취임했습니다. 이 신임 평화부지사는 취임사에서 경기도의 주인인 도민과 도의회, 국회와 중앙정부 등과의 소통과 협치를 강화하고 공정하고 차별 없는 인권 경기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화부지사는 경기도의 평화정책과 소통, 인권과 정무 분야를 총괄하는 자리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일대 부지사로 업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